자, F11 그냥 무슨 일단 뭐 우리 비행기 서로가 UAM이 가져올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셔서 저도 이런 거 일단 가져왔어요. 준비 왔는데, 일단 이 국토 UAM이 왜 상용화가 돼야 되냐라는 그런 이유 중에, 일단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을 때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1분. 그래서 국내에서 교통 혼잡 비용은 연간 한 38조 5천억 정도로, 이 중에 82%는 대도시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집중돼서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상승하게 됐고요.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수도의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 때문에 UAM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달이 촉진이 됐다고 가장 큰 이유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뭐 대기오염, 교통, 소음, 그 다음에 대중교통 공급 부족, 삶의 질 저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큰 문제, 인구 이제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UAM이 조금 더 빠르게 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UAM 2024년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25년부터 29년까지는 초기 단계에서 일부 노선 상용화, 공항, 거점, 인천, 김포 이런 식으로 공항, 그 다음에 성장 30년에서 35년까지는 이제 노선을 확대하고 도시 중심에서 좀 거점을 이동한다는 그런 식으로 성장기로 보고, 이제 UAM 사업들이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고요. 35년 이후부터는 이제 성숙기로 해서 누구나 이제 이용이 보편화되고 가격도 안정화 기간에 들어가고, 도시에서 이동이 확대돼서 또 그리고 거기에 자율비행까지 실현이 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UAM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건 사실 이동 시간의 단축인 건데요. 승용차로는 1시간 거리인 거리를 UAM을 탔을 때는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40분이었나? 근데 여기 1시간 거리라는 거는 이게 네. 차가 안 막혔을 때 그 거리를 얘기하는 네. 거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네. 서울에서 차 막히는 걸 감안하면 거의 2시간 걸리는 걸 20분이니까 10분의 1로 줄여주는 그런 그쵸. 그래서 여기 제가 안 썼는데 40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중교통을 타면은 20km 정도밖에 못 가는데 UAM을 탔을 땐 150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리가 이제 넓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20분. 보통 김포에서 잠실까지 한 40분은 걸리잖아요. 1시간? 1시간 걸리지. 예, 거기다가 안 차 막히면. 막히면은 토하지. 요 강남에서 여의도는 한 5분. 제가 여기는 차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항상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노선이 제일 활발하겠다. 왜냐면 네. 돈 많은 애들이 돈 있는 곳으로 계속 왔다 그쵸. 갔다 하는 노선이니까 네. 저게 대박 나겠네. 그리고 넣어서 지역과 지역,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부산 이런 식으로 지역과 지역의 거점 이동은 1시간까지. 실질적으로 밑에도 써놨는데 여기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제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동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아까 그 교통 혼잡으로 야기됐던 금액 중에서 2,735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지만 좀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공유 사무실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거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다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969가 아니라 그냥 재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데서 근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난 96가 뭔가였어.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꼭 이게 어디에서든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UAM이 더 발전을 한다면 사실상 이 비싼 수도권에서 거주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상실이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서울특별시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가 지난 7년 동안 8.2%가 감소했대요. 수도권에 사는 2030 세대가.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저희가 제주도도 그렇고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뭐 고성이나 이런 쪽도 옛날엔 진짜 시골 바닷가였는데 서퍼들이 가면서 젊음의 그런 거리로, 제 지인은 고성은 외로움의 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혼자 가면 그렇게 다 누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의 도시라고. 이제는 외롭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주 즐거운 그런. 부킹이 잘 된다. 그냥 앉아 있으면은 뭐 같이 얘기하고, 근데 옛날에 뭐 나쁜 게 아니라요. 그냥 즐겁게라고 그 친구, 딱 와서 그 이제 친구가 얘기했어요. 도를 하십니까? 신천지. 뭐 약간 막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서 그냥 커피숍도 내고 그치. 서핑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2030의 니즈랑 UAM이 좀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제 예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누구나 생각하셨을 것 아니야, 같고, 생각 못해. 네.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근데 사실 이런데 살 수가 없는 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거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이제 UAM이 발달되면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 인프라가 생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뭐 UAM을 이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서울에 밀집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인구가 전국 각지로 분산이 된다. 실제로 지금 정부기관들은 다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사천을 갈 때 하이웨이를 타고 갔거든요. 하이웨이 뭐야? 아세요? 프로펠러 달린 기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는 하이웨이? 프로펠러가 하이웨이. 달린 거라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이렇게 프로펠러로 가는 비행기인 거예요. 그런 거 타봤어? 네, 그게 부럽다. 그게 대단한 거는 오히려 그게 더 싸고 그렇긴 한데 이제 나도 탈 수 있어? 그냥 하이웨이 약간 경비 있으면 같은 타는 거. 거예요. 네, 뭐야? 네, 자꾸. 그래서 경비행기처럼. 그런 건데 약간,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차로나 이런 거 접근이 어려운 건 그런 걸로 이용할 수 있고. 하이웨이 고속도로인데요? 하이웨이 맞는데 프로펠러 이름이 있어요. 하이웨이예요? 네. 되게 타보고 싶다. 근데 별거 없대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난 들어본 적도 없어.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발전한 게 UAM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로 지금 다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말에는 다 서울로 올라오고, 근데 이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동이 쉬우니까 조금 더 이제 분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이유 중에, 수도권에 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교육이잖아요.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뭐 UAM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더 발달이 된다면 굳이 서울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울 이유가 있을까? 자연과 밭에서 살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치. 더 이렇게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근데 그동안 아이들을 서울에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의료였거든요. 근데 이 아기들은 자주 아프고 그러니까 그 서울 병원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리고 노년층도 사실 병원 때문에 수도권으로 못 가시는 거잖아요. 지방으로. 근데 이런 이제 UAM이 발달하게 되면은 의료용 헬리콥터, 내가 UAM 타고 가서 그쵸. 서울 뭐 성모병원 꼭대기에 내려서 밑에서 진료받고 간다. 버티포트는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하게 되면 오히려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입도 없는데 내가 비싼 서울에서 집값 내면서 살 필요 있을까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좀 크게 변화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부동산의 뭐 집값이나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이 정도까지밖에 예측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화물용 택배랑 드론 택배가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발달이 된다면 물건 같은 것도 쉽게 배달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뭐 그런 걸로 소외를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최근에 네. 그 뉴스 올려주셨잖아요. 그 드론 수소 연료 전지 드론 네. 크기가 되게 크더만요. 네, 여기 맞아. 700kg 실을 수 있대요. 그리고 300kg 가잖아. 그러니까 와. 이 LIG 넥스원 이거 개발하고 있는 데는 LIG 넥스원에서 지금 고중량 수송 드론 맞아, 시스템을 맞아. 박차를 하고 있어서 200kg 및 40kg급 수송 드론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면 수도권에 굳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다 똑같은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집값. 근데 하나는 생각했던 거는 그치만 사실 집값 갖고 있는 그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자기의 그런 재산권을 쉽게 내놓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아니면 이렇게 이제 UAM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이게 되는 집값 거. 떨어지고 뭐하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본 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가든파이브에 보면 상업지구를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배달로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가게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그런 부지들이 많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시를 보게 된다면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서울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나는 뭐 수백억 있어도 서울 안 살아. 나는- 어디 너? 파주? 외로운 아, 도시고 나도 살 거면 차라리 양양. 양양. 난 고성도 좋아해. 네, 그 고성도 고성도 너무 부동산 좋죠. 많이 보고 있어. 헌팅 엄청 외로운 쌌었는데 도시고 덩치가 좋아. 맞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남 많이 올랐어. 진짜 많이 올랐어 고성도. 땅값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맞아. 그래서 또 UAM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부는 핵심 미래 산업으로 선정을 했고 2025년까지 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35년 이후부터는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고 기체가 경량화되면서 비행거리가 300km까지 이제 빨라져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이동가는 예상이라고 썼네. 예상. 뭐 기분이 안 좋았나 봐. 그 원희룡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도 양반이 얘기했어요. 진짜 옛날부터 UM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주도가 네. 그걸로 앞서가잖아. 핑크화가 이 사람 그 뉴스 보면 진짜 옛날 거더라고요. 맞아. 추자도 통해가고 이렇게 가고. 네. 추자도에 부동산 매물이 없어. 진짜요? 취재도가 어딘데요? 그 뭐냐 제주도 가기 전에 중간에 조금 살짝 규모 있는 섬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추자도라고 있어. 거기가 이제 UAM으로 지금 한 번에 제주도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갖고 중간 거점으로 하는 게 추자도인데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따가 그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들은 UAM에 대한 경쟁이 심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역시 공항이 있다 보니까 항공정비 드론 등 항공 융복합 신사업 특화테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했고 경북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계기로 UAM 산업 육성. 그다음에 공항 시설이 이제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경북도는 산업 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기반 연결해서 핵심 기지로 키우겠다고 구상하고 있고 부산은 UAM 산업 육성을 위해서 3S 스카이시 쇼어 맞나? 하여튼 통합 글로벌 UAM 생태계 구축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길, 바닷길, 해양도시를 연결하는 스마트 버티포트 구축 계획을 갖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 수성구에 UAM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뭐 대구 국제공항이랑 뭐 대구시청의 거리가 5km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도심과 가깝대요. 이렇게 다 연결을 하겠다. 그리고 동대구역 거점으로 한 한승센터 연계하겠다. 이렇게 했고 울산은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특위가 가서 UAM 특구라는 국제과제를 국정 과제를 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충북도 UAM 특화단지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청주국제공항. 사실 청주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한 공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있는 것만 알지. 네, 가봤는데 크더라고요. 그래서 PA 이런 목적 기반 모빌리티. 이런 거 생산 유지 보수 이런 거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는 좀 큰 버티 허브 같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AV는 개인용 항공기. 개인용 항공기. 예, 예. PBV가 뭐지? 그리고 공항하고 가까운 대전, 세종도 지금 사실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화 상태래요. 집값이 많이 폭락하고 있는 세종시. 그래서 사실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UAM 산업 이렇게 연결해서 급성장이 기대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드론 앰뷸런스, 레저 드론, 의료용품 수송, 운송, 드론 택시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 이렇게 별로지. 내용들이. 근데 사실 막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너무 장밋빛만 예상하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의 특징이지. 장밋빛. 근데 어제 25일 날 현대에서 UAM은 RAM까지 개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긴 거리 이동 가능한 걸 RAM이라고 하는데 지역 간 항공교통. 그래서 현대차 자동차 그룹은 요거 가능한 기체를 공개를 했고요. RAM은 서울, 대전, 광주 같이 지역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AM과 연관된 사업들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게 조금 너무 어려웠어요. 잘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무튼 UAM은 사실 사업을 확장하려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기체, 부품 정보, 뭐 항법, 그다음 건축, 건설, 인프라, 운송, 뭐 MRO 플랫폼 등 진짜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는 부품 제조부나 완제기 이 체계 개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 무인기 지금 개발했잖아요. 대한항공에서.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사실 기술은 기획보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UAM의 하드웨어 관련 기술을 보면은 하드웨어 여기다 썼느냐? 네. 그러니까 운항거리 확장 및 기체 경량화를 위해서는 좀 고밀도된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고, 사실 UAM이 상용화될 때쯤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맞아. 좀 지날 것 같다고 전망하고 25년에 있습니다. 상용화 예정인 게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의 이용 가능성을 좀 봤는데, 그 이비톨 관련해서 수소연료 전지 개발은 알라카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개발 중에 스카이라는 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유일하고. 알라카이. 예. 근데 그 한국하고는 넘어가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여기 제가 잘못 네네. 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용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수소 연료 시스템과 배터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N이라는 기체를 공개했어요. 이해거든요. 무슨 집 바닥 같은 데서 찍었는데 이거 엄청 작아 보이는데 네, 되게 사람이 이렇게 들더라고.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엄청 크더라고요. 가정집 자체가. 바닥 무슨 같아가지고. 농약 뿌리는 그러니까 저도 농약 뿌린 이거 건 줄 알았어요. 장난 이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SK와 두산이 지금 UA용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한다고. 두산은 아마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 약간 나와 있어요. 두산 모빌리. 맞아, 그 네.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두산은 맞아요. 저거 개발. 근데 이거 네. 위에 한국화본 있잖아요. 네. 거기 탄소섬유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제가 잘못 썼어요. 아마 밑에 밑에 쓰는 밑에 내용이- 붙여넣기 했는데 그럼 밑에 또 나와요? 네, 네. 안 끌어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저소음 저탄소 기반의 추진 시스템과 로터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승객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경량화를 위해서 저중량 고강도 소재 적용 기체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 경량화는 탄소 섬유를 많이 쓰거든요. 일반 금속보다는 60% 정도 가볍고 동일 금속 이상의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탄소 섬유 시장은 2027년에 9조 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는 도레이, 토우테낙스, 미쓰비시 케미컬 등 일본 이 3대 기업이 50%가량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2011년 세계에서 4번째로 탄소 섬유를 개발한 이름 탄섬. 이름이 이름 참 네, 탄소 구리게 섬유 졌다. 탄섬 개발. 진짜 구리다. 세계 시장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LIG 넥선하고 수소 연료 전지 기반 고중량 화물 운송 드론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한국화본에서 로터 블레이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화본은 84년도에 탄소 섬유 및 합성 수지 제조를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나름 좋은 회사야. 저평가. 그래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원래 제가 그 LNG 본행제 네. 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그 동성화인텍이랑 얘랑 탑2인데 얘가 2위. 그리고 얘가 아마 핵융합 발전 아마 그런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좋은 회사인데 항상 뭐 하나에 주목받기엔 애매한 포지션이라 항상 세게 반응을 하지 못했어. 조선업 갈 때도 얘는 크게 반응을 안 했어. 가긴 갔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위에 뭐 성광밴드나 태광 이런 애들처럼 세게 가지는 않고 항상 나중에 변두리 종목으로 가는 게 한국카본. 그럼 카본 얘네는 지금 수소 연료전지용 탄소섬유는 없죠? 그걸로 움직이진 않고 아마 지금 움직였었던 건 아마 최근에 움직였었던 건 LNG선 막 얘기하니까 그거 수혜주로 움직였지. 그러니까 얘가 갈 때 동성화인텍이 가는지를 보면 아 LNG 분해제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기 이제 뭐 우주항공 쪽으로 갈 때 가끔 움직일 때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에서 그 투자한 한국하이바 얘네들 뉴파워 플라즈마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이는지 또 보면 되고 그래도 뉴파워 플라즈마나 한국카본 아니면은 뭐 다원시스 막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갈 때는 이제 핵융합 발전으로 또 움직이고 다 얘는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서 하나에 특화됐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포지션이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서현이화인데 얘는 UAM 관련했을 때 한번 움직였더라고요. 그 현대차 뭐 발표했을 때도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증설 그것 때문에. 근데 얘네가 하는 거는 이런 걸 하는데 내외장재 제조업체로 뭐 자동차 내부 도어 트림, 시트 등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UAM 안에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소연이화가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아.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 이제 전기차 증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공장을 내는데 여기서 말한 얘는 도어 트림 거의 전문인데 안에 보면 UAM도 인테리어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기차도 보면은 안에가 일반 내연차랑 틀리잖아 인테리어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왜 전기차 관련주지 보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 쪽 도어 트림, 그러니까 요게 일반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랑 구조가 다른데 그거를 얘네가 한다라고 그래서 얘가 최근에 되게 세게 올랐어. 지금 약간 좀 기간 조정인데 흐름상으로는 거의 세력주처럼 움직이는. 그리고 서현 들어간 애들이 윤석열 관련주로 예전에 움직였는데 이유는 몰라. 파품윤 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얘가 전기차 안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관련된 UAM 인테리어까지도 충분히 이어지겠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역시 운항 안정성,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자율 비행 및 충돌 회피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사실 조종사 양성 비용, 조종사 운용 비용 등의 절감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자율 비행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 장애물 탐지, 충돌 회피 등을 위한 센싱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 운용, 모빌리티에 적용해야 할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 운행이다 보니까 사이버 테러나 해킹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거 받으면 큰일 나니까 사이버 보안 기술도 중요하는데 북한이 참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보안 면.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진짜로 우리나라도 요즘에 왜냐면 세계 2위 해킹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 북한이? 근데 좀 무서워. 1위는 어디야? 1위는 러시아인가 미국? 이슬람 아니에요? 그런 거. 1위 미국인가? 못된 놈들이 1, 2위 하겠지. 근데 무섭긴 무섭네요. 바로 북한이 떨어지니까. 진짜 한 80년대 70년대부터 해킹 관련해가지고 계속 혼자 연구했대. 그래서 그 코인도 해킹 잘하잖아요. 뭐 못된 놈들이 그 해킹은 잘할 거야. 그렇다고 하면 뭐 영국, 미국,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애들이 잘하겠지. 모사드 못된 이런 놈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LIG 넥스원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타트업 포티투닷 자율주행 포리투다. 네, 포티투닷하고 센서 기술을 발음이 안 돼. 네, 고도화를 위해 포티투닷.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LIG 넥스원 레이더 기술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포티투닷의 포트라고 했는데 센서 퓨전 기술 요거 같이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이건 나 하고 몰랐던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UAM에 적용하진 않는데 자율주행 관련 차량 뭐 이런 거에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그냥 이게 더 나아가서 자율비행까지 가지 않을까. 가능하지. 포리투다 미국에서 그 드론 배송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러면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썼고요. 그 네온테크가 움직였잖아요. 지금도 잘 흐름이 되죠. 드론 핵심 기술 4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멀티 드론, 자동 비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및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아까 말씀해주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5년 도시음에서 UAM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란 발언을 하면서 이게 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이런 드론 핵심 기술 뭐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소프트웨어 기술에 넣거든요. 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외국 기업인데 보잉의 위스크 에어로 미국의 무인기 전문 기업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를 인수를 했고 2020년에 무인 자율 비행 생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래서 키티오크 같은 경우는 CEO가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주도한 세바스찬 소른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래요. 그래서 아마 키티오크도 이런 자율주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써봤어요. 회사 이름이 키티오크? 네, 키티오크. 원래 이 보잉하고 귀엽다. 같이 위스크가 핑크색 입고 출근해야 될 것 같아. 키티가 고양이 좋아할 것 같네요 사람들이. 키티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조금 보잉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려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괜찮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좀 인원 감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쪽 키티오크로 많이 갔다라고 본 것 같아요. 관련 인프라는 역시 버티포트 구축이 그렇지. 제일 큰데 일단은 제가 본 건 현대건설은 버티포트 구조 및 제반시설 표준안 마련, 육상교통과 연계된 UAM 환승센터 컨셉 개발. 저번에 말씀하셨던 밀레니엄 힐튼 호텔 부지에 UAM 버티포트 설치 추진하는데 이게 용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할까? 그 건물 뿌갠다는 소리가 있어요. 진짜로. 진짜요? 그때 뭐 그거 그걸 어떡해? 뿌개겠냐 그러셨잖아요. 아, 뿌갤 수 있대. 그렇게 큰 건물을요? 그리고 그 이지스 자산운용사가 국내 대체 투자 1등이래. 이게 부동산으로 유명한 자산운용사더라고요. 좀 차 막히겠네. 짜증나게. 거기가 딱 그건데 보시면 짜증나지. 벌써 짜증나네.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대우건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드론 개발사 아스트로엑스와 손을 잡았고요. 코어는 진짜 무슨 영업력이 좋나 봐. 그때 영업이익은 왜 그래요? 버티포트 시공 전담할 예정이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버티포트로 개조하겠다. 이런 거 발표해서 집에도 주유소 이렇게 많아요.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이런 거 제가 그냥 붙여봤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한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야, 내용이 너무 좋다. 아 그러니까. 나날이 발전해. 제가 이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더 읽어. 그러니까요. 네, 올려놓을게 각자 읽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저는 못 읽겠어요 이제. 더 읽어서 이해도 안 돼요. 더 쉽게 해줘.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앉으시고요. 다음 사람 얘기해. 저 별거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근데 이게 너무 내용이 좋다. 뭔가 근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요. 이게 막상 기업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없어. 네, 그리고 이거 뭘로 눌러야 되지? F7. 근데 기업이 없지만 따지고 보면 또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데를 찾다 보면 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온테크가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이제 항법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있었던 기산텔레콤의 자회사가 있는데 기산텔레콤이 분기 매출이 3억이 안 돼갖고 거래 정지 중이야. 아 예. 900만 원 부족해갖고. 그걸 못 채워나? 그러니까 그 수급이 네온테크로 쏠린 것 같아. 물론 네온테크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야. 주주들한테 근데 어디서 나온 자료였어요? 나라에서 나온 거? 저는 한국 로드맵 기술 분석을 봤어요. 아 그거. 그거 보고 그냥 기사들 다 찾았어요. 그게 너무 그냥 기사들 다 뒤졌어요. 기사. 20년 전 KTX가 나오면서 나왔던 거라고? 뭐예요? 저는 무슨 잘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KTX가 나오면서 나왔던 내용이다. UAM 그 내용. 집가. 그럴 수도 집가. 있겠네요. KTX가 빠르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네. 아리수가 얘기한 거랑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때랑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0, 30대랑 이게 되게 맞는다고 했는데 진짜 이게 딱 발전이 돼서 정말 이거 상용화할 때쯤이면 20, 30대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한 그 나이 때 약간 그런 때라서 그러니까 그때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근데 아마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준은 그때 했었던 거랑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발표를 하긴 했을 거야. 근데 나도 그 당시에 그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려고 하던 그 과도기 시점과 지금 이제 주 4일 근무제로 가려고 이미 5일 근무제는 확정이 됐고 4일 근무제로 바뀌려고 하는 그 시점이잖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경 자체가 다르잖아. 왜냐면 일주일에 이제 3일을 써야 되는
그때는 이제 주 6일 근무제였다가 5일 근무제가 차츰 도입이 되던 시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그때 KTX가 계획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 거와 지금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3일이라는 일주일에 3일이 내 여유 시간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나마 4일 안에서도 원격 근무가 또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시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때랑은 좀 다르게 이제는 정말로 이 발표한 이상으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20년 전 그것까지 알고 계시네요. 저는 20년 전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KTX가 좀 미치는 영향 그것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남는 거가 사실은 핵심인 거잖아. UAM에서. 그리고 KTX는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노선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UAM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이 남아도는 이제 전국에 있는 공항들이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공항들은 버티 허브가 되겠지만 GS 칼텍스가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지스 자산운용이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큰 그 위에 뭐 호텔 같은 데는 이제 버티포트로도 쓰지만 이제 그 주유소 같은 데도 위에가 되게 큰 주유소도 그걸 쓴다라고 하면 노선에 좀 다양화가 되잖아. KTX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은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차 타워 같은 체인점이 많대요. 맞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걔네랑도 손잡고 만든대요. 한다고 했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거기 차 대놓고 버티포트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마 강남에나 이렇게 밀집 지역에는 버티포트 놓거나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야. 근데 강남만에 국한돼 있는 거지. 뭐 그 외의 지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TX랑은 조금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되게 좀 비싼 내용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공부는 하긴 했으나 정리한 거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UAM이 이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아까 이제 말해줬던 것처럼 이제 도심 교통의 혼잡 비용이 되게 증가를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2019년에 38조 5천억 원이 교통혼잡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요거 UAM이 생기면 이제 요 연간 2,735억의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연관된 얘기 같은데 이제 국토개발 균형의 발전 이거 이제 옛날부터 되게 많이 나오고 KTX 때도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교통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들은 이제 국토를 넓게 쓰려면은 전기나 도로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제 그래야지 이제 도로가 올라가거나 철도가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UAM의 가장 큰 장점은 도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점에서 점으로 사람을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KTX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빌리티 산업의 진화가 있잖아요.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뭐 AI 기술 등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뭐 자율주행 택시, 소요 응답형 버스, 그다음 하이퍼루프, 뭐 스페이스 X 이제 우주까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교통 수단들이 이제 다발적으로 출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수단별로 단절되었던 이제 교통 체계에서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제 서비스를 뜻하는 심리스 형태로 진화 중인데 이거를 외치는 게 현대에서 이 심리스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데 다른 걸 갈아타더라도 이렇게 끊기지 않고 쭉 이렇게 갈아타고 가서 한 번에 갈 수 있게 그 체계를 이루겠다. 조비가 우버랑 하려고 하는 거. 네네네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통 체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거랑 같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도시간 이제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UAM이 가장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환경이라는 거. 네. 요거 이제 친환경 에너지 동력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AM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장기간 비행이 가능한 아까 말한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모터와 프로펠러 같은 이제 그 기체 제작 기술,
그다음에 네, 완전 자율 비행 시대를 이제 대비한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제 기술이 이제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관제 기술 네, 관제 기술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체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자율 주행하려면. 그래서 이제 사이버 해킹 보안 기술 이제 개발하는 게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체 말했던 것처럼 저중량 고강도 소재 기술, 이제 뭐 탄소 섬유나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제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면 어쨌든 탑승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이제 기체의 무게를 줄이고 네, 이제 탑승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와 이제 관리 체계가 중요한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본 거에서는 뭐 5G 이런 상용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제 교통 관리를 그치. 처음 이제 그럴 시작할 수밖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6G까지 이제 네,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UAM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날씨. 맞아요, 날씨. 왜냐면 날씨. 그 이게 가동률. 네, 그 뭐지? 그 도심 안에서 하려면 왜 그게 되게 어렵대요. 그 뭐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 들어오는 바람 이런 것들이 맞아, 변수가 맞아. 많아서 그런 것도 되게 힘들고, 지금 이제 UAM이 나를 수 있는 그 고도가 그 지금 기상 관측을 제일 안 하는 고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네, 이제 번개 맞는 기술- 것도 대비해야 돼. 네. 근데 피레침을 해놓고 다니. 탄소 섬유만으로 제작을 하면 번개를 못 막아서 뒤쪽에는 구리를 쓴대. 네, 그래서 이 교통 관리 서포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별게 다 아직은 뭐 이렇게 특별히 나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MOR 기체 정비 같은 것도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UAM이 되게 하나의 작은 게 아니라 되게 방대한 산업 영역이고, 그래서 글로벌 거대 시장으로 이제 성장할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기체가 늘어나면은 이제 교통 관리가 되게 핵심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교통 관리 시스템 기술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UAM 관리를 위한 KUAM이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운용 개념 발표를 했어요. 네, 친구가 잘못 적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UAM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논리가 좀 필요한데, 거주 지역 이제 우리 바로 머리 위로 대형 비형체가 다니는 것이기 너무 때문에 좋은데. 네, 그래서 안정성이랑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가 이제 UAM 상용화의 되게 핵심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할 건데, 화재 안정성, 중량으로 인해서 이제 충돌 내구성, 뭐 이런 안정 확보 등도 이제 다른 기술들과 함께 되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KUAM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는데, 이제 2025년까지 관광이랑 공공용 UAM 사업을 이제 선보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이제 기관들인데, 한국항공공사에서는 UAM 이착륙장 구축하고 운영하고 교통 관리를 담당하고, 하나시스템은 기체 개발, MRO, 그다음에 항행 관제 ICT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조비랑 협업을 통해서 요거 UAM 실증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이제 이 UAM에 대한 수요 예측과 대중 수용성 확보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이제 실시간 기상 정보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25년까지 이제 초기, 2030년 성장기, 2035년 이제 성숙기로 해서 초기에는 자동화를 이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고정형으로 이제 회랑 방식이 이제 고정형으로 가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5G 이런 걸로 통신망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버티포트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기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버티포트 4개, 이륙장 4개, 계류장 16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성장기로 가면은 늘어납니다. 버티포트 24개,
이착륙장 24개, 계류장 120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늘려갈 거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완전 자동화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랑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겠죠, 나중에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저궤도 위성, 네, 6G가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대하면서 갈 거예요. 생각보다 버티포트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거 믿을만한지. 근데 이제 예측이니까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네, 네. 되게 보수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시작하면은 되게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준비된 들거든요. 기업들이 너무 많고 네. 그쵸. 나가는 데가 있어서 일단은 인증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음. 의외로 폭발적인 네.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 약간 사파전 양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사파전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아까 하나 시스템은 이렇게 아까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교통연구원 뭐 이렇게 이쪽이랑 하고 있고, 아까 말한 현대차가 네, 아까 말한 그 심리스 모빌리티를 현실화하려고 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그 미국의 슈퍼널을 설립을 해서 영국 알티튜드 엔젤, 독일 스카이로드, 미국 원스카이 등 세 개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업계 공동 표준 수립에 협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UM 인프라 스타트업 어반 에어포트에 지분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이제 우버랑 네, 사업 추진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프로젝트 M 네, 수소 연료 시스템이랑 배터리 이제 동시 이용해서 더 먼 거리 가는 게, 이게 2월 강항 인증 기준 통과했다고, 국내 최초 수소 연료 전기 항공기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롯데도 들어왔는데 얘네는 그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게 탄탄하게 잘 됐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기체 개발은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 비행체 개발 업체인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미국에서 합니다. 모비우스 에너지에서 일본에서 안 하는 게 제일 의외네. 하고, 일본에서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민트에어라고 저 처음 들어보긴 나도 처음 했는데, 민트. 그 비행체를 민트예요? 좀 뭔가 일본인이 대주주인가? 여기도 그럴 수도 운영하고, 항공우중산학융합원이라는 데서 네, 뭐 이런 비행 사업 운영 지원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백화점, 대형마트, 모텔, 호텔 등 이제 롯데가 보유한 이제 지상 인프라가 이게 있잖아요. 핵심인 것 네네네. 그래서 그러네. 여기에 버티포트를 이제 활용하면 이제 굉장히 여기에도 큰 나 완전 도움이. 롯데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로 보니까 얘네가 이 모빌리티 플랫폼도 되게 잘 돼 있고. 근데 얘네 이 플랫폼에는 혹시 렌터카 얘기하는 맞아요. 근데 롯데가 나는 진짜 의외였던 게 얘가 보니까 유통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잡고 있고 저기 버티포트 할 수 있는 데가 쟤네가 제일 거의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이지 않을까. 부동산 얘네가 엄청나거든. 거기는 롯데 월드잖아요. 잠실은. 롯데 타워도 해? 아니, 거기가 다 롯데 거야. 그 잠실 그쪽이 다 롯데 그러니까. 거니까. 부동산 부동산이 좋네요. 그러니까 다 친일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럼 못하게 해야겠네 그러면. 다 회수하고. 다 과거 청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GS 칼텍스 아까 말했는데 주소 비가림막 있잖아요. 그 캐노피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를 네. 개조해서 이착륙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것도 좋네요. 주에서 많잖아요. 이게 진짜 또 약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여기 LG U 플러스. 그래서 여기 뭐 KT랑 그 SK랑 LG U 플러스에서 우리나라 통신사들 다 들어가 있다고 이제 하고요. 제주항공, 그다음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유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허브 기지 차량 공유, 드론 배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는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버티포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LG U 플러스 이제 교통 관리 시스템이랑 통신 서비스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저희에게 지금 자파전으로 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그 한국전기연구원 무인이동체 전기 추진 기술팀이 있는데 이름 너무 길다. 네 근데 여기서 30년 뒤에 약간 이것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 항공기랑 이제 유인 드론이 대중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항공교통이랑 지상교통을 이제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개인 이동 수단 개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대요. 설마 차랑 붙여 네? 네? 자동차랑 붙여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하는 어쨌든 뭐하는 짓거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하는 짓거리야? 아니 들어봐요. 꼴값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게 꼴값? 아니라 이제 유엔 되게 말하자면 그 하늘에서도 되게 이제 뭐 하늘에서 뭐예요? 많아질 거예요. 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승객이 탑승한 객차를 그 드론이 안고서 가고 아.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또 내려주고. 내려줘서 가게. 그래서 듀얼 플라잉 카라고 한대요. 이거는 생각 못 해봤던 개념이다. 네, 그래서 저도 재밌어가지고. 근데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집 앞에서 얘를 들어서 올려줘서 가면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거죠. 인형 뽑기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나 봐. 인형 뽑기 하다가. 아, 네. 이러고 그래서 이게 모바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손님이 객차에서 내리지 않고 손님이 탑승한 캐빈을 배 타고 네, 그 항공 전기차에서 지상 전기차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환승시켜주는 개념이라서 아니 근데 왜 그 완전 자율차 나오면은 지금 차처럼 안 생기고 이렇게 왜 현대에서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PV랑 해가지고 뚜라빵 같은 네, 거로 빵 네. 둘러가고 들고 가고. 그래서 도어 투 도어 네, 이제 아무튼 생각하고 그래서 있대요. 그럼 화물용을 먼저 한다고 하는 건가 보다 현대가. 그런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실 애들이 타는 그런 그 차 있잖아요. 자동차요? 그걸로 약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요거는 그 뭐지? 약간 앵삼님이 생각나는데 앵삼님이 되게 다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다큐를 보고 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저희 카페 또 UAM에 뭘 얘기했었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앵삼님하고 비움로고님이 되게 엄청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고 되게 하나씩 좋은 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잘 봤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했던 건데 AAM 주요 항로인 300에서 600m 이렇게 고도의 특징이 지상의 영향을 받고 구름과 강수에 의해서 시야 확보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시계 비행이 어렵고 강수시 낮아진 온도 때문에 착빙의 가능성이 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상 정보 관측이 별로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고도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버티포트랑 버티허브 뭐 요런데 그 건물 때문에 강한 돌풍 및 난류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제 고려가 돼서 요거를 잘 관리하는 게 성공을 좌우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다. 네. 오, 항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리고 사실 이 6G에 대해서는 네, 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요. 직수저는 다음에 하면 돼.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좁혀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파전이지만 색깔이 다 틀리네. 아, 네네. 하고자 하는 방향도 좀 다르고. 근데 또 자기네들에 맞는 쪽으로 잘 했네. 기존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네. 이거밖에 안 뜨지? 인노파가 안 나왔나 봐. 됐다. 깜짝 놀랐네. 안 나왔어. 돌리려고. 조비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 양반이 이제 창업주거든요. 조벤 베버트 이런 말이 있더라고. 히피천 소년이 하늘길을 연다. 아니 히피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히피였대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런 산 속에서 살았는데. 너무 산속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는 우리나라 산이에요. 백록담에 살았어? 이거 백두산 그냥 가져온 거고요. 조비 CEO 네. 천지에 살려. 이 백두산 천지고 이런 데 살면서 학교 갈 때마다 너무 먼 거리를 걸어다니까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저건 진짜 미소다. 좋았나 봐. 그죠? 좋았나 봐. 이게 그 상장한 날. 좋았나 봐. 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서 이때 꿈을 꿨었고
대학 저렇게 시절 변했어? 아니 이거 깜짝 놀랐네. 다른 사람이 좀 힘들었나? 대학 시절에 이제 폴 몰로라는 어. 교수님 밑에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플라잉카를 이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었대요. 이거 페라리 같다. 그죠? 어, 근데 이때 그 과거에 만들었던 시제품들이고 우주선처럼. 이 이쁘네. 꿈을 쫓아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그 중간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다 생략을 했고요. 73년생인데 엄마 동생이네. 스탠포드 석사 때 산업공학과 디자인을 했대요. 디자인을 좀 잘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조비인데 얘도 조비래요. 조비. 왜 조비예요? 처음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일단 처음에는 그 어떤 바이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조비는 지가 좋아하는 단어래요. 조벤 비버트 해가지고 뭐 혹시 한국에 왔다 간 건 아니고? 조비를 투자하고 계시나? 그런 걸 수도 나중에 조비 관련주로 진짜 우리나라 조비가 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 진짜 사람들이 진짜. 왜냐면 파평윤 씨도 가는데 조비 못 가겠어? 근데 아무튼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래요 이 양반이. 근데 아무튼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디자인 수업 들으면서 과제로 이런 디자인을 했대요. 이거 실제 있잖아. 이거 많이 쓰는데? 이게 카메라 삼각대 제조사 있잖아요. 자기가 과제로 했던 거를 아 진짜요? 제품만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좋은 이거 많이 카메라 이거. 아 진짜? 그게 저 사람이 예, 아니야? 이 조비라 써 있잖아요. 환공포증 있는 사람에게. 그쵸, 한국적인 사람 못 사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졸업하고 나서 사업하려고 이제 주식을 했대요. 그래서 테크 주식 사가지고 좀 버렸겠네. 닷컴버블 절정 때 팔고 나와서 퇴사해서 이 비행기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한 거예요. 이게 초기에 만든 거.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약간 그죠? 신랑 사진 같은데요? 저 때도 해맑았어. 저 사람 진짜 이- 좋아하네. 긍정적이다. 근데 이거 처음에는 되게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되게 조금씩 많이 해가지고 9년에 창업해서 처음에는 나사랑 같이 이런 비행체 만드는 데 도움을 줬대요. 이것도 전기 비행체고.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 있어. 그 해가지고 10년 만에 프로토타입. 2007년부터 해서 이제 10년 만에 프로토타입이 나온 거죠. 아직 현대는 프로토타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산형도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19년엔 양산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드론이랑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날개 있잖아요. 이 날개 때문에 그 양력이라는 게 있는데 비행체에 양력이 이렇게 독수리들이 별짓을 안 하는데 쑥 올라가잖아요. 그게 날개를 펴가지고 쑥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힘을 이용하냐 마냐의 그 차이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날개를 디자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버트 이 양반이 특허가 진짜 많아요. 디자인 관련된 특허들은 많은 것 같고. 근데 그 특허가 뭐냐 막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별로 없던데 그 남현택님이 한 거에 어떤 분이 그 댓글 달았는데 그쪽이- 초고속으로 하는 그 특허가 있다고 충전하는. 아무튼 뭐 그래서 특허도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나 보다 했고.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해요. 뭐 소리가 왜 안 나? 왜 안 날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나라가 우와. 아무튼 그리고 이거 소리 비교한 건데요. 뭐 자기들 기술력 이용해가지고 확실히 조용하다. 이런 거 비교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도요타랑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요타랑 굳이 한 이유가 있을까? 얘네 전고체 배터리 때문이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 대량 생산도 있고. 네. 그래서 도요타랑 또 우버랑 해서 이착륙장 뭐 여러 나라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세 개 회사가 협력을 하고 있다. 그 수익이 아직 없잖아요. 근데 미국 공군한테 또 받은 이게 많아요. 그 인증이. 그래서 화물 운송 사업으로 첫 수익을 얻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거 있잖아요.
이게 상업적으로 택시를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인증 중 하나인데 2개가 더 남았대요. 한 개가 타입 인증이랑 생산 인증인데 안전 기준이랑 디자인 그게 충족하는지랑 양산에 필요한 승인이 남았대요 아직. 그래서 아직 이 2개를 받는지를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웃긴 게 국내 뉴스에 이 2개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 이걸 알려준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해외 뉴스는 금방 나와요 이게. 그래서 확실히 해외 뉴스가 좀 뭔가 정보 전달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카페에 올려줘 해외 뉴스. 이건데 그리고 이거는 근데 번역기가 너무 잘 됐어요 요새. 번역기 돌린 다음에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읽어보면 될 정도로 21년도 2월에 사람을 태우진 않았는데요. 이 원격으로 하다가 사고가 났었대요. 근데 무슨 사고인지 막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부상자도 원격으로 없었고요. 조종하던 사람이 다한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어떤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인증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못 받을 정도의 막 그런 사고가 아닌데 무슨 사고인지는 아무튼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 사진 조감도인데 캘리포니아에 그 양산 공장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는 2번째 시제품 항공기가 또 나왔어요. 현대차는 없는데 지금. 현대차는 차가 있으면 되죠. 아까 거기 끼워서 올리면 되잖아. 그럼 그리고 아직 테슬라가 안 나왔어요. 테슬라가 왜 조용할까? 쟤는 하이프루프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뭐 배터리가 저기 나오기까지는 안 한다고 하던데 배터리가 완전히 진짜? 네. 아 진짜요? 그때까지는 안 한다고 했대요. 아무튼 테슬라도 잠재적인 어떤 그런 근데 이 UAM 기체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기보다 쉽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냥 숨겨놨 좀 만들다가 딱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일단 확실히 중요한 건 이거는 선빵 다니는 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선빵 다니는 애. 그건 MDNA라고 미국 공시 중에 하나인데요. 경영진들이 위험 요소랑 우리의 사업 요소를 객관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더럽게 많이 써놨어요. 진짜 위험 요소를. 더럽게 위험한가 보다. 근데 진짜 별의별 걸 다 써놨어요. 그치.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볼만한 것만 좀 보면 제3자나 개인 소비자한테 팔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상용 여객 서비스, 여객에 집중한다. 앱 기반 항공승차 공유 서비스 이거를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적 적자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창업주가 얘기하는 그거 뭐 우리 시간 줄여주고 이런 게 우리가 주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야. 그리고 뭐 다른 플레이어들이 더 승인을 빨리 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위험이 있다. 뭐 정부 인증 위험이 있다. 그리고 항공기를 아직 대규모로 양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죠. 그게 또 불확실하다. 그리고 가동률 제대로 잘 얘기해 놓는다. 그쵸. 그래서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리고 가동률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운송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기상 상태 때문에 우리가 뭐 우버로 이렇게 하는데 띄우질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가동률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 생각했어요. 위험 요소 중에 새. 새. 새도 그쵸. 새도 그럼 이제 사격 기능을 해놔야지. 싫어. 새 맞을 수도 있죠. 맞아, 새 떨어지면 진짜 이건 아까 사고 내용 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에서도 조사하고 있다. 아직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큰 공개는 없어요. 그리고 네, 항공기 이용률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캐시우드 누나 있잖아요. 누나가 이거 구급차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 누나가 요즘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 누나가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지는 모르겠어요. 저 누나가 지금 뭐 수익률이 엄청난 마이너스. 뭘 아무튼 투자하셨길래?
네, 인증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보안 얘기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보안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프테인먼트랑 텔레메틱스 장비 지금 자율주행을 생각해 보면 이 주고받은 정보가 많을수록 보안에 취약하대요. 왜냐면 그 틈으로 파고들 그게 많은 거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런 쪽에 또 지지를 엄청나게. 좋지 않을까. 남북경, 그래서 남북경이가 수혜주인가? 그 UAM이? 그럼 갑자기 이게 올라가나? SK텔레콤 그 양자모 어. 관련해서 되게 좋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통신회사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온큐를 사야 되나? 그리고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 낭비하는 그게 맞아. 미국에서 이거 한 건데 1년에 69억 시간.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요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사회적 비용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병원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사고가 안 날 수 있잖아요. 아, 보험회사들이 안 좋아하겠지. 그쵸, 보험회사들이 안 좋아하죠. 보험회사들은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이런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30년도에 이건 자율주행 그 형이 준 책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자료를 따왔는데 이 어떤 컨설팅 업체거든요. 이게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데 2030년에 지들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 어떤 업종이 차지할 것 같냐 이거를 매긴 거예요. 보면 20%는 공유 모빌리티, 5%는 디지털 서비스, 11%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애들, 그리고 11%가 보험, 10%가 금융. 근데 29% 차량 판매, 나머지 제가 이게 공유 모빌리티가 이렇게 클 거라는 생각을 잘 못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형 얘기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버 같은 이런 애들이 또 계속 좋지 않을까. 아, 그렇지. 네. 그 외에는 비싸긴 하지만 Q가 그러니까 그 기체 수가 전기차만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 그래서 그 가동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경영진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한국 그거 아까 얘기하신 게 다 들어있네요 여기. 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테이토 스타터 여기 있고요. 네. 국내랑 연관되어 있는 건 이 SK텔레콤이랑 T맵이. 그 얘네가 지금 우티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티? 뭐야? 박명수가 하는 거. 그러니까 T맵이 아니고 이제 우티예요. 어. 우버랑 T맵 합친 거거든요. 아, 진짜? 우버입니다. 나 쓰고 있는 건데도. 예. 우티요? 아니, 티맵이 뭐 바뀌었더라고. 업그레이드. 우티예요, 우티. 나도 티맵인데. 우티야? 아 T맵 택시가 우티로 바뀌었어요. 아 T맵은 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림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국의 예측 보니까 근데 뭐 저 흥미가 안 가요. 이게 나라에서 발표한 거에. 아, 그렇지.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는 뭐 책은 읽어 그 아마 마지못해서 했을 거야. 마지못해서 했을 거야. 죄송합니다. 흥미가 안 갑니다. 그냥 넘겨.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 네, 이건 다른 나라 관련된 건데요. 뭐 네, 일본, 중국, 프랑스 뭐 그리고 이렇게 이거 KUM 기술 로드맵인데 처음엔 배달, 그다음에 드론 택시, 의료용품 운송, 마지막이 드론 앰뷸런스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안전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돈 쓰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 네. 그 나라에서 이런 분야로 응용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네. 그리고 배터리가 또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전고체 배터리 리튬이온으로 부족하니까 최근에 그 CATL로 또 힘이 모아지는 이유가 음극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음극재나 뭐 양극재나 뭐 전고체나 뭐 이런 배터리 쪽에 그런 키를 누가 잡는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로터 얘기는 아까 해주셔서, 그리고 탄소 섬유도 아까 얘기해 주셨죠. 네. 그리고 조비가 지금 탄소 섬유를 쓰냐 봤더니 도레이랑
장기 공급 계획을 도레이가 다 잡고 있지. 네, 도레이가 다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국 가본 얘기도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네. 이게 UAM이나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기존의 사고나 생각 이거는 아예 그냥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뭐 30대 후반 이상이다라고 하면 기존의 생각은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그게 스터디를 어려워. 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게 있고 봐왔던 게 있잖아. 그러면 봐왔던 게 있으면 그 기간만큼의 변화가 우리 이 몸속에 요 정도는 돼야 이게 변하지라는 게 몸에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그게 와닿지 않아.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변한다고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 그러니까 네가 제일 유리한 거야. 우리는 그 기존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갖고 이게 한 번 볼 때마다